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사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상호는 항상 혼자였다. 동네 아이들도 상호와는 놀지 않았다. 오히려 놀리고 괴롭혔다. 상호의 어머니는 무당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다. 하나뿐인 가족인 어머니는 일하시는 신당 쪽으로는 오지 못하게 하였고, 동네 어른들은 무당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자연스럽게 상호는 혼자서 놀게 되었다. 상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런 상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좁은 골목길에 앉아있는 자신과 그런 상호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따뜻한 느낌이다. 비록 얼굴과 모습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따뜻한 느낌과 장면은 각인이 된 것처럼 기억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상호는 오늘도 혼자 놀고 있었다. 골목에서 혼자 놀고 있던 상호를 유심히 쳐다보던 아이가 있었다. 상호와 비슷한 또래의 그 아이는 상호에게 다가와 구슬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어제 이사를 왔는데 같이 놀자고 하였다. 상호는 어차피 이 아이의 부모가 자신에 대해 알게 되면 같이 놀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혼자 놀고 있는 상호 옆에 앉아서 혼자 대답 없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호가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말했다. 나는 무당 자식이라 나랑 놀면 재수없어. 그러니까 그만 와. 그 말을 들은 그 아이는 오히려 무당은 귀신도 보이는지 상호도 귀신이 보이는지 귀신 이야기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어떤 편견 없이 물어보는 그 아이는 그렇게 상호의 친구가 되었다. 그날부터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 만나 놀았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등등. 이 아이는 재미있는 놀이를 끊임없이 알려주었고 자기가 살던 동네 이야기도 해주었다. 가르쳐주는 놀이나 살았던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옛날 시골에서 살다 온 것 같았다. 그래도 상호는 이 아이가 너무 좋았다. 아무도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을 때 먼저 말을 걸어주고, 때로는 재미없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상호에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 상호와 아이는 서로에게 친구야라고 불렀고 상호는 이 친구야가 좋았다. 하루하루가 외로웠던 상호에게 그 아이는 친구이며 세상과 이어주는 통로였다. 비록 학교는 같이 다니지 못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차가운 시선들은 힘에 겨웠지만 상호는 견딜 수 있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는 상호의 유일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호는 이 친구를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더 알고 싶어졌을 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자신도 친구를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표정은 상호가 기억한 어떤 어머니의 얼굴보다 슬퍼 보였다. 그 표정을 본 상호는 황급히 어머니에게 아직 그 친구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물어보고 다시 말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어머니에게 그 친구 초대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너무 슬퍼 보였던 어머니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상호는 너무 궁금하였지만 결국은 물어보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기가 세고 귀신들 앞에서도 당당하였던 어머니의
가장 약한 모습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상호는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만에 시내를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상호는 유일한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도 같이 갈 거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다. 상호가 하는 말들과 의견에 항상 동의해주는 이 친구가 유일하게 들어주지 않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놀자는 것이다. 물론 상호 또한 이 친구를 처음 만나고 항상 같이 놀던 장소이면서 돌아가신 상호 아버지와의 유일한 추억이 깃든 이 장소가 좋았다. 그렇지만 가끔은 다른 곳에서 이 친구와 같이 추억을 쌓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손가락질하던 아이들에게 나도 친구가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절대 이 골목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 친구마저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진 상호는 다시는 다른 곳에 가서 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니, 다시는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친구도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시내에 나가 준비할 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심히 물어본 것이었다. 의외로 이 친구는 흔쾌히 허락하였다. 너무 의외였지만 너무 기쁜 상호는 몇 번 버스를 타고 시내 어디에서 내려 무엇을 사고 군것질거리는 무엇을 사 먹을지 혼자 떠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되었고 설레서 한숨도 못 잔 상호는 하품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상호와 친구는 시내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있었지만 상호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듬직한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고 상호와 그 친구는 버스를 탔다. 마침 두 자리가 비어있어 친구에게 창가 자리를 양보하고 상호는 통로 쪽에 앉았다. 잠시 후 따뜻한 버스 히터 때문인지 어젯밤 설레어 잠을 설친 탓인지 상호는 깜빡 잠이 들었다. 잠깐 잠이 든 것 같았는데 친구가 다 왔다고 빨리 내리라고 하였다. 잠이 덜 깨어 어리둥절하던 상호는 급하게 버스에서 내렸다. 그런데 내린 곳이 내려야 할 곳이 아니었다. 상호는 따라 내렸을 친구에게 잘못 내린 것 같다고 말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고, 아직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원래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를 발견하였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던 상호가 말을 못한 건 친구의 얼굴을 보았을 때였다. 왜 그런지 몰랐지만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아련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떠나는 버스를 바라만 보게 되었다. 그때 막 달리기 시작한 버스는 사거리 왼쪽에서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전복되었다. 트럭의 신호위반이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상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전복된 버스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상호가 정신을 차린 건 앰뷸런스가 도착하여 희생자들을 수습할 때였다. 정신없이 울면서 앰뷸런스로 달려가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찾았다. 하지만 막아선 경찰 아저씨에게 붙들려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경찰 아저씨는 누구를 찾는 건지 물었고 상호는 친구라고 대답하였다. 경찰 아저씨는 지금은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자신에게 그 친구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알려주면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상호는 그 질문에 하나의 답도 하지 못하였다. 그 친구의 나이, 주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름도 몰랐다. 상호에게 그 친구는 그저 친구였기 때문이다. 상호가 멍한 얼굴로 집에 돌아온 것은 밤이 되어서였다. 버스를 타지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던 상호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멍한 얼굴로 집에 돌아온 상호를 보고 놀란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상호는 오늘 일어난 사고와 그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였다. 친구 덕분에 살게 된 이야기, 친구의 이름, 나이, 주소를 몰랐다는 이야기. 차분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결국은 상호 네 아버지가 너 살리고 떠났나 보네. 지방령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사람의 생사에 관여했으니 떠나야지 별 수 있겠니? 너 커서 장가가는 모습은 보고 가고 싶어 하셨는데 매일 너랑 같이 놀고 아버지 살던 동네 이야기하며 네 아버지 많이 좋아하시더라. 좋은 곳으로 가셨을 테니 너도 슬퍼 말거라.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